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TV 당장TV입니다. 오늘은 8월 3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놓쳐서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TDS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금요일인 8월 9일이랑 8월 12일 청약이고요. ESL은 8월 12일이랑 8월 13일 청약입니다. 그 전주에 있었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하고 아이언 디바이스 환불금으로 TDS팜 청약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주에 있었던 K3I랑 전진건설로봇 환불금으로 세 종목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TDS팜은 의약품 제조업체, ENCL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CDMO라고 부르죠. 요거랑 신약 바이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M83 같은 경우에는 특수효과 전문기업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각각 한투, NH, M83 같은 경우에는 신영이랑 유진투자증권,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1,700원, 15,300원, 13,000원 되겠습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TDS팜은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 중 고성장하고 있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은 고위험 신물질 신약 개발에 비해서 적은 비용과 짧은 개발 기간으로 투자 효율성이 높다고 하고요. 패치, 파스, 화장품,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ESL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로 얀센,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부터 바이오벤처 국공립연구소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M83은 2020년 2월에 설립된 시각적 특수효과 전문기업인데요. 영화로는 노량, 한산, 승리호, 그다음 빈센조, 스위트홈2 등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난해 회사 매출은 421억, 영업이익은 44억을 기록을 했고 한개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특수효과 업체인 M83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최근 상장한 컨텐츠 회사들 상장의 성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업종은 그리 매력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인 TDS팜, ENCL은 공모주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업종이죠. 따라서 업종만으로 볼 때는 일단 M83, 그 다음이 TDS팜, ENCL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TDS팜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3.47배였습니다. 일단 신약 바이오 업체가 아니라 TDS팜은 의약품 제조 업체로 최근에 상장한 유사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14.47배 정도면은 무난한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ENCL은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3.32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약 바이오 업체인 파로사이 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특례 상장이고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13.89배, 14.54배, 21.35배, 상장의 시초가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61%, 플러스 49%였습니다. 23.32배면은 요거보다는 분명히 비싸죠. 그리고 D&D 파마텍의 21.35가 가장 유사한 PR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D&D 파마텍은 상장의 시초가가 플러스 49%로 그리 많이 올라주진 않았잖아요. 따라서 제 평가는 나쁨이고요. 여기에다가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가 고평가 가능성이 있는 거 감안해야겠습니다. M83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6.79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컨텐츠 회사들 보면은 드라마 제작인 빅텐츠, 마찬가지로 드라마 제작인 레몽레인, 디지털 컨텐츠 업체인 SAMG 엔터테인먼트, 요거 보면은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1.72배, 15.65배, 11.60배, 상장 초과는 플러스 17%, 플러스 73%, 플러스 6%, 상장의 성적이 그리 좋지만은 않죠. M83의 16.79배랑 비슷한 수준인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3% 올라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약간 나쁨으로 할 거고요. 다만 업종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죠?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일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TDS팜은 107억, M83은 195억으로 코스닥 초소형주고요. ENCL은 240억으로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주들 전부 다 공모 규모가 그리 많지 않네요.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ENCL이랑 M83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없지만 TDS팜은 아쉽게도 구주 매출이 50%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ESL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이면서 6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가의 90%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가 10%를 초과해서 하락하게 되면 보장 금액이 9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소외 직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이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4년 1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74억, 13%, 총 유통하는 금액이 560억, 28%였습니다. 먼저 TDS팜을 보면은 총 유통하는 금액이 138억으로 상장일 수급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올해 공모주 시장에서 100억대 유통하는 물량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매우 좋음입니다. ESL 같은 경우에는 총 유통하는 금액이 476억으로 평균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약간 좋은 평가하겠고요. M83 같은 경우에는 353억으로 더 적죠? 따라서 이거는 좋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기수로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TDS팜은 환불일이 2일이지만 ENCL이랑 M83은 광복절을 끼기 때문에 환불일이 3일로 조금은 깁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50주, 10주, 50주,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26만 7,500원, 7만 6,500원, 3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한투, NH, 신현, 유진투자증권 4개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요. M83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정이 신영증권에는 80%, 유진투자증권에는 2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신영증권은 청약 초일 직전 4영업일까지 계좌 개설,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M83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청약한도 각각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청약 수수료는 4개 증권사 모두 2,000원, 그 다음에 신영이랑 유진투자증권을 빼고는 2개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월 3주차에는 TDS팜, ENCL, M83 세 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 다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TDS팜하고 ENCL은 청약 연기를 2번이나 한 종목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TDS팜이 좋아 보입니다. TDS팜은 의약품 제조업체로 업종도 별로고 구주 매출도 50%가 있긴 하지만 총 유통하는 금액이 100억대로 매우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는 상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통하는 물량이 작은 만큼 공모 규모도 작기 때문에 청약일 경쟁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NCL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하는 CDMO 및 신약 개발 회사로 업종은 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M83은 특수효과 전문기업으로 업종은 좀 애매하고요. 공모가도 다소 비싸 보이고요. 어차피 공모 규모가 195억으로 초소형 공모주인지라 큰 수익을 주기는 어려운 만큼 큰 기대감은 갖지 말고 기간 소식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저는 TDS팜, M83, ENCL 순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청약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공모 규모가 가장 컸었거든요. 요 종목 청약 연기하기에 조금은 아쉬운 한 주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설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설치 결과와 상장을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증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